인터넷 찾아보니까 치매 전조 증상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제 귀를 좀 봐주세요. 얼마 전부터 귓볼에 주름이 생겨서 안 없어져요.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3세 환자분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거울을 보시다가 귓볼에 전에 없던 굵은 주름을 발견한 순간 이분은 극도의 공포에 빠지셨습니다. 실제로 그 공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성민입니다.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지난 32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여러분께 다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작년 봄 68세 정미경 씨가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따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최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을 자꾸 까먹으신다고 했습니다. 정미경 씨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따님의 걱정으로 병원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료 중에 우연히 정미경 씨의 귓불을 보게 되었는데 양쪽 귓불에 매우 뚜렷한 대각선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미경 씨는 괜찮다, 병원 다니기 싫다며 추가 검사와 치료를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따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멀쩡하다며 병원 방문을 중단하셨죠. 1년 후 정미경 씨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에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때서야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이미 중등도 치매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따님은 1년 전 그때 엄마를 설득해서라도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하며 깊은 후회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귓불에 생기는 대각선 주름, 이건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닙니다. 뇌의 변화, 특히 치매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거울로 귓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귓불에 마치 펜으로 그은 듯한 비스듬한 선이 보이시나요? 만약 있다면 놀라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직 없다면 더더욱 지금부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이 주름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뇌의 변화를 10년 일찍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저는 수많은 만약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귓불 주름을 더 일찍 알아챘다면, 만약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다면, 만약 하루만 더 일찍 예방관리를 시작했다면, 이런 후회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하나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매 환자들 중 상당수에서 귓불에 선명한 대각선 주름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정미경 씨 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이 귓불 주름은 프랭크 징후라고 불리는데 1973년 미국의 의사 프랭크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질환과의 연관성만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뇌혈관 질환은 물론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귓불에 주름이 생기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연구진들은 뇌와 귀가 같은 혈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어 뇌로 향하는 혈류가 감소하면 귀 주변의 미세혈관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귓불 주름이 뇌혈관의 건강 상태와 뇌의 전반적인 노화 정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등이라는 것입니다. 뇌 MRI 촬영 결과 귓불 주름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실제로 뇌의 혈관들이 좁아져 있고 뇌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뇌로 향하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뇌세포들이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한쪽 귓불에만 주름이 있거나 주름이 깊고 선명하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귓불 주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조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62세 이병호 씨가 스스로 귓불 주름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보고 걱정이 되어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다행히 현재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었지만 뇌혈관이 약간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호 씨는 이를 계기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금연을 하셨으며 뇌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독서와 퍼즐 같은 인지 훈련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뇌혈관 상태가 개선되었고 인지기능 점수도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병호 씨는 귓불 주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며 지금도 적극적으로 뇌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귓불 주름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치매의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이입니다.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뚜렷한 귓불 주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름의 형태입니다. 귓불 전체를 가로지르는 완전한 대각선 주름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쪽 귀의 차이입니다. 양쪽 귓불에 모두 주름이 있거나 한쪽이 다른 쪽보다 현저히 깊다면 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동반 증상입니다. 귓불 주름과 함께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언어 능력 변화 등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귓불 주름만이 치매의 유일한 조기 신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신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후각의 변화입니다.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의 후각 중추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가까이 있어 치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요즘 음식 냄새를 잘 못 맡겠다 하신다면 단순한 코 감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되고 특히 꿈을 꾸면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는 렘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변화로 인한 것으로 치매 진단 10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걸음걸이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보폭이 조금씩 좁아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방향 전환할 때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의 전두엽과 기저액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하거나 문턱에서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하는 일이 생긴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네 번째는 필기체의 변화입니다. 글씨가 예전보다 작아지고 손떨림이 생기며 줄을 똑바로 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뇌의 운동 조절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파킨슨병을 동반한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쓰신 메모나 편지를 보실 때 글씨체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언어 패턴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단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것, 저기 같은 지시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들은 뇌에서 말과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5세 김순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양쪽 귓불에 깊은 주름이 있으셨지만 가족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가끔 손자 이름을 헷갈리시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정도였죠.
가족들은 할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도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해 실수를 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회사에 가야 한다며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가셨다가 3시간 동안 행방불명이 되신 것입니다. 다행히 동네 분이 발견해 집으로 모셔다 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중증 치매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10년 전 그 귓불 주름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처음 작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갔더라면 하며 깊은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신 신호들을 우리가 모두 무시했구나 하며 자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귓불 주름이 있어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는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 연령대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는 예방이 핵심인 시기입니다. 50대는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의 관리가 20년 후 뇌 건강을 좌우합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기이지만 바로 이때가 뇌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 검진은 2년에 한 번 인지기능 간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혈관 건강 지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 주 3회 이상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학습 활동을 통해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60대는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기입니다. 은퇴 전후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치매 위험이 증가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가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하세요. 은퇴 후 갑자기 줄어든 사회적 접촉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 평생교육 참여, 자원봉사 등을 통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으로 늘리고 기억력 변화나 일상생활 패턴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70대 이상은 가족과 함께하는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가족 중심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일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자주 잊거나 익숙한 길에서 헤매는 일이 생긴다면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과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복용 중인 약물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인지기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56세 회사원 박현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수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면도를 하다가 거울에서 자신의 귓불에 대각선 주름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본 현수 씨는 걱정이 되어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치매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직 젊은데? 하시며 불안해하셨죠. 정밀 검사를 해보니 현재 인지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뇌 MRI에서 미세한 혈관 변화가 관찰되었고
정밀 인지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이지만 나이에 비해 약간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초기 단계의 혈관성 인지저하로 진단했습니다. 현수 씨는 이를 계기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금연을 하고 주 5회 운동을 시작했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과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 학습과 악기 연주를 시작해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수 씨의 인지기능 점수는 오히려 처음보다 향상되었고 뇌 MRI에서도 더 이상의 진행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귓불 주름을 발견한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덕분에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이 권장되는데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가 대표적입니다. 운동 중에는 뇌에서 BDNF라는 신경성장인자가 분비되어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근력 운동도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은 실행 기능과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집에서는 벽에 기대어 기마 자세로 버티기, 계단 이용하기 등 간단한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균형 감각 훈련은 낙상 예방뿐만 아니라 뇌의 운동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 돌리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잠깐 서기, 제자리에서 천천히 발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일상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 힘에 의존하지 말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기,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기, TV 보면서 발가락 움직이기 등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추천합니다. 신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뇌를 직접 훈련시키는 인지 운동입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반복 학습하고 연상법을 활용하세요. 쇼핑 목록을 암기하거나 하루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회상하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스마트폰 앱 중에는 기억력 게임이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주의 집중력 훈련으로는 독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고 요약해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퍼즐, 수도쿠, 체스 같은 게임도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언어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 배우기, 시 암송하기, 일기 쓰기 등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예비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실행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요리를 추천합니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 순서까지 복잡한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요리는 뇌의 전두엽을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혼자서 하는 인지훈련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은 뇌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나 클럽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뇌를 자극합니다. 등산, 독서, 사진 등 취미 활동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인지훈련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제공하여 우울감을 예방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니 참여해 보세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효과적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받게 됩니다. 세대 간 교류도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젊은 세대와의 멘토링 등은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하여 뇌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2년 전 경미한 인지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딸인 미숙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할머니를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큰딸 미숙 씨는 병원 동행과 약물 관리를 담당하고 둘째 딸은 영양 관리와 운동 파트너 역할을, 사위는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 드렸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와 함께 간단한 퍼즐을 맞추고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뇌 건강 활동들도 개발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요리를 함께하고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할머니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 놓인 대학에 등록해서 미숙 씨가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영희 할머니의 인지 기능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에는 엄마 치매가 걱정되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 3회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가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한데 호두와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베리류는 기억력 향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를 매일 한 컵 정도 드시면 좋고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그대로 유지되니 활용해 보세요. 녹색 채소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시고 올리브 오일로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 육류인 햄, 소시지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나 튀김은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단 음료수나 과자보다는 과일로 단맛을 해결하시고 하루 물 8잔 이상 드셔서 뇌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간단한 뇌 건강 식단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침에는 호두를 넣은 오트밀과 베리류, 점심에는 연어 구이와 시금치 샐러드, 저녁에는 고등어 조림과 브로콜리 볶음 같은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치매는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귓불 주름은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변화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멈추고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치매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다행스럽지만 너무 늦게 발견되어 손쓸 수 없게 된 상황을 마주할 때면 의사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귓불의 대각선 주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둘째,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 뇌 건강을 점검하세요. 셋째, 이 영상을 부모님과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한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확인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의 답글을 달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오늘도 소중한 기억과 함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